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었으며 카이도우를 꺾는 데 성공하며 사왕에 등극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루피가 코찔찔이 신세를 확실히 벗어났으며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우는 로저 흰수염 거프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루피는 사왕은 물론이고 로저 흰수염 거프마저 뛰어넘는 강자가 되었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제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입니다. 그럼 각종 근거와 작중 묘사, 작중 행적 등을 바탕으로 루피와 흰수염 로저 거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터득한 이후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 해군대장 키자루, 오로성 세턴과의 대결에서도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부터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은 순간 화력은 매우 뛰어나나 지속성이 약하며 장기전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루피는 도플라밍고와의 대결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없었다며 도플라밍고에게 참패했을 것이며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누군가가 밥을 주면 루피가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는 지속성이 짧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무리 없이 하루 이상을 싸울 수 있는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로저와 흰수염은 4일간 혈투를 벌이고도 곧장 술파티를 벌일 만큼 체력이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흰수염 로저 거프를 초살릴 정도가 아니라면 결국 장기전에 돌입하며 흰수염 로저 거프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루피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초회복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어쩌면 루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초회복을 통하여 기어 피프스의 페널티를 극복해내며 어느정도 장기전에 임할 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게 되면 순간 화력만큼은 현재까지 등장한 그 어떠한 원피스의 캐릭터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혹 전성기 로저는 카무사리 한방으로 해군대장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전성기 거프는 사왕 2명도 때려잡는다는 말이 있지만 해군대장과 사왕은 늘 동격의 강자로 묘사되었으며 실제로도 해군대장이 2명만 되어도 사왕이 해군대장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로저와 흰수염 거프가 전성기라고 할지라도 사왕을 압도하며 초살릴 가능성은 적으며 특히 활용되고 모드에 돌입한 카이도우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유효타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활용되고 모드 카이도우를 바주란건 한방만에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키자루와의 대결에서도 2차례나 키자루를 압도하였으며 사실상 메인 기술을 쓰자마자 키자루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압도적인 순간 화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의 순간 화력만큼은 로저 흰수염 거프를 아득히 상회하며 어쩌면 로저 흰수염 거프조차 니카 루피의 순간 화력을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동물계 환수종 열매 능력과 무장색 패기를 겸비하며 방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음에도 루피의 바주란건을 버텨내지 못했기에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이도우보다 맷집에서는 밀리는 거프 로저 흰수염이 루피의 바주란건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물론 로저 흰수염 거프가 전략적으로 루피의 바주란건을 피해내거나 맞받아치는 데 성공한다면 충분히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기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로저 흰수염 거프가 사왕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역시 압도적인 패기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피 역시 매우 강력한 패기를 지녔으며 카이도우와 함께 현재까지 유일하게 3개의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한 모습을 보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흰수염 로저 거프조차 아직은 3개의 패기를 모두 각성하지 못했는데 정황상 로저와 흰수염은 당연히 3개의 패기를 각성했을 것이며 거프는 폐양색 패기가 없기에 2개의 패기만을 마스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간혹 루피는 패기는 약하지만 능력발로 커버를 친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는데 루피는 이미 기어 피프스를 각성하기 이전에도 카이도우와 대등한 폐양색 패기를 선보이며 마치기를 하였으며 류오를 사용하여 내부부터 충격을 주며 카이도우를 몰아붙였으며 미래의 질을 통하여 카이도우의 공격을 회피하는 등 엄청난 패기 활용 능력을 선보였기에 루피의 패기가 결코 약하지 않으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진 루피의 패기는 오히려 카이도우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상시로 무장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를 휘감고 있기에 이 역시 매우 위협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흰수염 거프 로저의 패기를 비교해본다면 루피가 거프에게 무장색 패기가 밀리는 것은 확실해 보이나 폐양색 패기의 유무 차이를 고려하며 전체적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을 것이며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여도 현재까지 나온 연출과 설정만을 보면 오히려 루피가 로저 흰수염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가 가장 고평가받는 이유는 단연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사기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흔들흔들 열매를 먹었으나 거푸와 로저는 비능력자이기에 거푸는 특유의 주먹을 능력으로 가정하고 로저는 검수를 능력으로 가정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 열매 중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파괴력만큼은 루피의 악마 열매 능력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경지에 올라선 강자에게는 생각보다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실제로 흰수염이 지진펀치를 사용하여 쓰러뜨린 강자는 아카이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의 지진펀치조차도 루피의 바주란건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며 방어능력과 범용성 등을 고려하면 흔들흔들 열매보다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가 더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검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강자임을 고려하며 적어도 샹크스급은 될 것이며 어쩌면 미호크급 검술을 지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경은 루피의 약점이기도 하기에 로저가 검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충분히 루피에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로저조차도 루피의 기어 피퍼스를 완벽히 무력화시킬 순 없을 것이기에 만약 루피와 로저가 대결하게 된다면 하납이 승부를 가를 만큼 하납이 위협적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푸의 특유의 주먹을 루피의 기어 피퍼스와 비교하자면 냉정하게 말해서 거푸의 주먹이 나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으며 맞추기를 하게 될 경우 루피가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흰수염 거풀 로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들이며 조이보이, 이무, 류마 등 논의급 강자들을 제외하면 비교 대상이 없는 강자들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생각보다 거품설이 많으며 실질적인 무력은 사왕급에 못 미친다는 설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루피의 기어 피프스의 지속성이 매우 떨어지기에 단기전에 돌입한다면 사왕급 강자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루피는 짧은 시간 내에 키자루를 2차례나 쓰러뜨렸고 이 대결 이후 누구나 루피가 키자루보다는 강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카이도우를 쓰러뜨렸음에도 정당한 대결이 아니었다고 평가받으며 만약 다시 싸운다면 카이도우가 루피를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 이전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와 겨루었고 신 오니가시마를 공중에 띄우며 체력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카이도우와의 대결 도중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정타를 허용하며 쓰러졌기에 루피 역시 어느정도 페널티를 안고 싸웠습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각성한 이후 사실상 카이도우는 유효타조차 넣지 못하였으며 활용대거까지 쓰고도 바주란건을 맞고 그대로 리타이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처음 각성한 상태였고 에그헤드에서 경험을 쌓은 루피는 기술 이름에 던을 부여하며 기의 의지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과 선글라스, 야구모자 등 물건을 창조하는 능력까지 선보이며 카이도우와의 대결 당시보다 확실히 기어 피프스를 더 잘 다루는 모습을 보였기에 에그헤드 섬에서 성장한 루피와 만전 상태의 카이도우가 다시 붙는다고 하더라도 카이도우가 루피의 순간 활약을 버텨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기어 피프스가 꺼질 때까지 도망치며 시간을 벌면 카이도우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건 카이도우의 성격상 말이 안 되기에 사실상 루피는 카이도우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니카 거품설은 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피와 흰수염 거풀 로저를 비교해보았을 때 루피의 기어 피프스 지속력을 고려한다면 흰수염 거풀 로저 측이 여전히 승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니카 루피라 할지라도 로저 흰수염 거풀을 초살내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입니다. 다만 루피가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카이도우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거나 키자루를 초살내버린 고무고무 하얀 로켓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한다면 로저 흰수염 거풀조차 이를 버텨내지 못하며 리타이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순간 활용만큼은 루피가 흰수염 거푸 로저를 압도하며 만약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비로소 흰수염 거푸 로저를 완전히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원피스 1화부터 등장하여 루피를 구해내며 독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고 추후 사왕으로 재등장하게 되며 현 시점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혈통과 진짜 목적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으며 떡밥만 무성하기에 독자들 사이에서 샹크스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샹크스의 가족관계와 샹크스의 진짜 목적 등에 대하여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은 샹크스의 친부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샹크스의 친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그랜드 갈링입니다. 그리고 갈링이 왜 샹크스의 친부로 추정되는지 여러가지 근거를 취합하여 추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성은 우타가 노래노래 열매를 이용하여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곧바로 우타를 체포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스즈로성은 우타를 보며 저 아이가 피그랜드 가문의 핏줄이어도 상관없는가 라고 반문하며 우타가
우타가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그랜드 가문이라며 우타를 체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피그랜드 가문은 천룡인의 일가 중 하나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우타를 체포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 이유는 우타의 핏줄이 천룡인의 일가인 피그랜드 가문 출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우타가 샹크스의 딸로 알려져 있으며 샹크스가 우타의 친부가 아니며 우타는 샹크스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로성조차 알지 못하기에 오로성은 자연스럽게 우타를 샹크스의 친딸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샹크스 역시 피그랜드 가문의 피를 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샹크스의 친부는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피그랜드 가문의 피를 이은 인물이 맞다면 샹크스의 친부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피그랜드 총사령관 갈링입니다. 갈링은 천룡이마저 처벌할 수 있는 신의 기사단의 총사령관인 인물이며 천룡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매우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오로성이 갈링의 손녀로 추정되는 우타를 건드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듯한 장면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링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샹크스와 매우 닮아 있으며 사실상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제외하면 샹크스와 판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링 역시 수준급 의 전투력을 가졌으며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커틀러스 형식의 검을 사용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샹크스와 겹치는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또한 로저가 샹크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과거 록세적단과 해군 로제적단, 신의 기사당 등이 충돌한 갓벨리인데 그 당시 갈링은 인간 사냥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갓벨리에서 활약하였으며 갓벨리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것을 감안하면 시기상으로도 갈링이 샹크스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샹크스가 갈링의 친자식이 맞다면 샹크스의 초월적인 강함과 천부적인 재능은 아버지 갈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과거 샹크스는 한 해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홀로 오로성을 찾아가 독대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샹크스가 천룡인이기에 받은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로성은 준장 이하의 해적이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해군 장성들조차 초상화로만 존재를 확인한 높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오로성은 최고의 천룡인이기도 하기에 홀로 사원과 독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만약 샹크스가 천룡인의 핏줄을 타고난 인물이며 야망을 가진 인물도 아니며 더 나아가 세계정부의 편에 서 있거나 적어도 중도를 지키는 인물이라며 오로성이 샹크스와 독대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만약 샹크스가 천룡인의 핏줄을 타고난 인물이며 자신의 아버지 갈링의 뜻을 따라 세계정부의 편에 선 인물이라며 차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은 샹크스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샹크스는 오로성과 이무만이 알고 있는 세계정부의 비밀병기가 되어 루피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샹크스가 천룡인 핏줄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많은 독자들은 샹크스의 추후 행보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샹크스는 천룡인 핏줄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배신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세계정부의 편이 되어 루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샹크스가 천룡인의 피를 타고났다고 한들 샹크스는 어린 시절부터 로저의 적단의 견습으로 활동하며 로저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을 것이며 로저가 추구하는 자유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로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로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행보만 보더라도 샹크스는 자유를 추구하며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며 해적단이나 부하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또한 마을의 어린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친구같이 지내는 모습을 수차례 연출했기에 샹크스가 자신의 인생 전반을 연기하며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며 샹크스가 루피를 배신하고 세계정부의 편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족들은 세력 강화, 정략 결혼들을 이유로 많은 아이를 가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의 아버지가 천룡인, 그것도 최상위 천룡인인 갈링이라며 샹크스의 형제나 자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 정도 되는 인물에게 그 누구도 샹크스의 형제나 자매가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에 그 인물은 평범한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숨겨진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룡인들은 일생 대부분을 말이 좋아해서 살기에 굳이 하계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천룡인의 정체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친형제 역시 굳이 하계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세간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의 출생의 비밀조차 세간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오로성을 독대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오로성과 독대한 인물이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의 형제 혹은 쌍둥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그 인물은 생김새가 샹크스와 매우 똑같으나 샹크스의 트레이드 마크인 눈의 상처가 비춰지지 않았으며 의도적으로 왼쪽 얼굴을 가리는 듯한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 인물이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의 쌍둥이라면 당연히 샹크스가 티치로부터 얻은 눈의 상처는 없을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그 인물의 왼쪽 얼굴을 가리는 듯한 연출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인물은 검은 망토로 몸을 감추고 있어 팔이 2개인지 1개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상하리만큼 샹크스가 후천적으로 얻은 얼굴의 상처와 팔의 소실을 감추는 점을 감안하며 그 인물은 샹크스와는 달리 팔이 멀쩡할 것이며 눈의 상처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가 갈링에 침몰하는 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갈링과 샹크스의 모습이 닮았다는 점과 오로성이 샹크스가 피그랜드 가문의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추가적인 떡밥이 존재하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SBS에서 자신과 가장 닮은 캐릭터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오다 작가님은 농담스럽게 샹크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때 샹크스는 그 출신 성분이라고 말하는데 만약 샹크스가 평범한 인물이었다면 굳이 그 출신 성분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거인족, 버커니아족, 루나리아족 등 특수한 종족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오다 작가님이 샹크스가 천룡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샹크스의 친부일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은 단연코 갈링입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친부가 록스 D200이라는 설도 존재하는데요. 로저는 해군과 손을 잡고 록스를 무찌르기 위하여 가펠리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록스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로저 거프 연합이 록스를 꺾는 데 성공했고 록스 해적단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전투 이후 상대방의 배를 털어 귀중품과 생필품을 가져가는 문화가 있는데 로저 역시 록스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록스 해적단의 선박을 뒤졌고 보물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상자에는 샹크스와 버기가 들어있었고 로저는 당시 너무나도 어렸던 샹크스와 버기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우선 자신이 샹크스와 버기를 걷어들입니다. 그렇기에 샹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록스 해적단의 선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샹크스가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던 누군가의 친자식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아버지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당연히 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빅맘, 카이도우, 흰수염은 샹크스의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을 제외한다면 시키와 록스 중 한 명이 샹크스의 친부일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참고로 버기의 친부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록스 해적단 출신의 인물 캡틴 존입니다. 그리고 시키보다는 록스가 샹크스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만약 샹크스가 록스의 아들이 맞다면 샹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로저의 손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 됩니다. 또한 샹크스는 티치와 격돌할 운명인데 현재 티치가 록스의 재림이라고 불리고 있기에 이 역시 운명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성은 샹크스를 보며 세계를 어찌할 남자는 아니라고 말했으며 샹크스 역시 과거 버기에게 자신은 해적왕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는 해적왕이 될 생각은 없으며 세계의 정점에 올라 세계를 바꾸는데도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이봐 베크 슬슬 빼앗으러 가볼까 원피스를 이라고 말하였기에 샹크스 역시 원피스를 차지하려 하고 있으며 해적왕이 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제서야 움직이는 이유는 로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여 샹크스에게 무언가 말을 해주었고 이 말을 들은 샹크스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로저가 샹크스에게 해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저가 샹크스에게 아직 해적왕이 탄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라는 말을 하였다면 샹크스가 자신이 동경하는 로저가 진정한 해적왕이 아니라는 이유에 눈물을 터뜨렸으며 해적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흘러야 된다는 말을 이해했기에 고대병기 포세이돈인 시라우시가 태어난 이후에서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로저 역시 우린 너무 빨랐던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로저는 시라우시의 출생을 기다렸으나 시라우시의 출생까지는 10년이 남았으나 자신의 생명은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자신은 해적왕이 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세계정부에 자수한 뒤 진정한 해적왕을 기다리며 대해적 시대를 개막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저가 샹크스에게 해적왕이 될 자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라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로저가 해적왕이 될 인물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샹크스에게 그 말을 해주며 자신과 샹크스는 해적왕이 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그 말을 들은 샹크스는 충격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이어가며 진정한 해적왕을 찾기 위하여 전세계의 섬들을 돌아다니며 진정한 해적왕을 찾아다녔고 부샤 마을에서 우연히 루피라는 소년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저와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샹크스는 루피가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또한 샹크스가 굳이 후주가 이끄는 군함을 습격하여 평범한 악마 열매인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한 이유 역시 고무고무 열매가 평범한 열매가 아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음을 알았기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강탈한 뒤 진정한 주인을 기다렸고 결국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는 루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루피가 차세대 해적왕이라고 확신하며 루피에게 자신의 밀짚모자를 맡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비록 천룡인의 피를 이으며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로저의 휘하에서 자라나며 천룡인의 가치관이 틀렸으며 로저가 추구하는 자유가 옳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이 해적왕이 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였으나 자신은 해적왕이 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은 이후 로저의 의지를 이은 인물이자 세계가 기다리는 전사는 루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자신이 해적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루피를 조력하여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인 원피스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고 루피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반드시 원피스가 필요하기에 루피가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이 시점 샹크스는 오랫동안 발톱을 감추고 있었으나 드디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누군가로부터 원피스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미호크를 찾아가 동맹을 제안했고 미호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버기즈 딜리버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그곳에 있는 해군들을 모조리 척살하였고 버기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버기의 부하들은 크로커다일이 버기님의 의동생이라는 게 사실이었어 라고 말하며 또 제멋대로 상황을 오해합니다. 한편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우선은 동맹을 맺자고 말하고 자신이 부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기는 크로커다일에게 자신이 보유한 버기즈 딜리버리의 장점을 어필하였고 크로커다일도 고심 끝에 버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버기는 크로커다일 미호크와 동맹을 맺은 이후 자신의 부하에게 크로스길드 포스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버기를 리더처럼 묘사한 포스터를 만들어 전세계에 뿌렸고 해군도 이 포스터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랑류와 해군은 당연히 사진만 보고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기는 세간의 해정왕의 선원이자 사왕 빨간머리의 라이벌이자 임펠다운 대소동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버기를 사왕으로 선포하였고 버기는 언급결의 사왕이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버기의 수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게 되었고 크로커다일 역시 자연스레 해적왕 레이스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결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거푸는 어디를 가든 항상 자신의 부관인 보가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거푸가 모건대령을 호송하기 위하여 이스트블루 쉘즈타운으로 갔을 때도 보가드가 함께했으며 이후 거푸가 코비와 헤르메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훈련을 시킬 때도 늘 보가드가 거푸의 곁을 지켰습니다. 또한 보가드는 코비와 헤르메포를 훈련시켜주기도 하였기에 어떻게 보면 코비와 헤르메포의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가 워터세븐에서 루피를 일부러 놔주자 보가드는 상부에는 손자라는 이유로 줬다는 것이 전혀 해명이 안되니 우선은 놓친 것으로 하죠 라고 말하며 거푸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무려 38년 전 갓벨리 사건 때도 거푸와 함께 갓벨리에 나타났기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로 모든 매개체의 검사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조로가 삼도류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과거 조로가 쿠이나에게 패배한 이후 자신이 쿠이나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검의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무수히 많은 검들을 사용하여 전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고 결국 조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삼도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치약력을 높이는 훈련을 감행하였고 결국 조로는 치약력 만으로 배를 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치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기기를 사용하며 늘 화도 일문자를 입에 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로는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을 사용할 때 3개의 검을 동시에 사용하여 공격하기에 조로와 삼도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문색 패기를 극도로 단련하면 상대방의 공격 경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잠시 앞의 미래마저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일리는 신세계에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단련해서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이들이 있다 라고 말했고 이후 카타쿠리가 처음으로 미래의 질을 선보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미래의 질을 통하여 상대방의 대사를 미리 읽거나 루피의 공격을 모조리 완벽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도우 역시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게 밝혀졌고 루피 역시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와의 대결에서 몇 초 후의 미래가 아닌 최소 몇십 초 후의 미래를 예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샹크스는 현재 원피스에서 가장 먼 미래를 예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레드필드는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여 자신과 조촉한 상대방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억마저 읽어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마토는 여자였으며 코즈키 오뎅은 남자였기에 두 캐릭터는 성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야마토는 오뎅 그 자체가 되고 싶었기에 자기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르고 다녔으며 카이도우와 백세적단의 선원들에게도 자신을 남자라고 부르며 남자 취급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카이도우는 어쩔 수 없이 야마토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으며 백세적단의 선원들도 야마토를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세간에도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야마토가 여자인 것을 아는 인물은 극소수 입니다. 그러나 야마토는 생물학적으로 명백하게 여성인 캐릭터이며 외형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여자인 캐릭터입니다. 또한 야마토가 오뎅의 최후를 보기 이전에는 오니히메 즉 귀신공주라고 불렸던 것을 보며 야마토는 여성이 맞습니다.
쿠마를 만나기 위해 바다로 향한 보니는 무사히 항구에 도달하였으나 알파가 이를 눈치챘고 알파는 곧바로 육식을 사용하여 보니에게 접근하며 거기서 도망쳤을 경우 죽지 않을 정도로 폭력을 가해서 완전 구속으로 전환해도 좋다고 했다. 방조하는 자는 제거해도 좋다 라고 말하며 보니를 다시 교회에 가둬두려 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그 순간 쿠마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보니는 쿠마에게 저기 아빠 니카는 어떤 모습이야? 라고 물었고 쿠마는 니카의 모습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몸은 고무 같은 성향을 가지며 공상하는 대로 싸우는 모양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니는 나이나이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디스토션 퓨처 즉 왜곡된 미래라는 기술을 사용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변신할 수 있는 사기적인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보니는 니카 같은 미래 라고 외치며 마치 루피의 기어3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고무고무 열매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지 않았음에도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알파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무사히 세계 정부로부터 탈출했고 보니의 탈주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니는 사기적인 능력과 사이버포를 쓰러뜨린 업적을 인정받아 세간에서 최악의 세대의 일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쿠마는 소르베 왕국에서 떠나간 이후 곧바로 칠무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도플라밍고는 폭군 쿠마 질 나쁜 녀석이 또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 크로커다일의 수하였던 로비는 크로커다일에게 새 칠무회에 흥미가 있냐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누가 되건 상관없어 인공 강우선을 목격한 놈은 처리했나 라고 말하며 한창 알라바스타를 집어삼킬 계획을 진행 중이기에 매우 바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호쿠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이후 근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마도 심심풀이로 해적 혹은 신원 미상의 누군가를 박살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알비다는 당시 자신의 배의 자빌군이었던 코비에게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흰수염 정도의 거구라던데 나와 어느 쪽이 더 강하다 생각해 코비 라고 물었고 코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론 알비다님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 역시 쿠마가 칠무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고 의외로 흰수염 역시 이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흰수염 해적단 소속이었던 티치 역시 마르코와 함께 이 소식을 보고 있었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징베 후임이 정해졌대 잘 됐잖아 라고 말했고 징베는 자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에이스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 의하여 칠무회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에이스가 그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오사는 행콕에게 세계 정세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위해 새로운 칠무회로 쿠마가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나 행콕은 짐과는 무관계 평생 누구의 명령을 들을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웃으며 키시시시 발바닥 인간이라는군 도대체 무슨 능력이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흥미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혁명군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드래곤은 쿠마의 사정을 잘 알았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보와 코알라 등은 쿠마의 인품을 잘 알았기에 쿠마가 세계정부의 부하가 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보는 두 가지의 미래가 공개되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 미래인 멀쩡한 미래에서는 사보가 현재보다 더 책임감 있는 모습과 점잖은 모습을 보이며 귀족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0살이 된 사보가 루피 그 녀석은 좋겠군 자유로워서 라고 말하며 루피를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60살이 되자 밀짚모자가 사건을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루피가 또 사고를 치자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인 무슨 일이 생긴 미래에서는 몰락한 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살이 된 사보는 귀족 이외에는 쓰레기 라고 외치며 과거와는 완전히 성격이 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60살이 되자 루피의 이름을 팔아 술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미래는 언뜻 보면 사보가 불쌍해 보이지만 사보의 오랜 염원인 귀족의 몰락이 현실화가 되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보는 목적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악마 열매는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 대략 18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악마 열매 중에서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악마 열매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인계 최강의 악마의 열매이자 파괴력만큼은 최고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와 너무나도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하기에 잘못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하비하비 열매, 존재만으로 토토무지카라는 고대의 괴물을 소환할 수 있는 노래노래 열매,
궁극의 악마 열매라고 불리우는 수술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서술한 열매들마저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열매가 존재하며 그 열매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은 열매로 불렸으며 카타쿠리조차도 루피의 능력을 좋지 않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악마 열매의 진짜 이름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에는 루피가 범접 불가한 최강의 열매를 먹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니시아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 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지니시아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지니시아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 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간부 제게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게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맷집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니시아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은 세계정보난 미스터리한 인물이 이무가 어떠한 능력을 사용하여 강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지니시아가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해저 조이보이의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심증일 뿐이며 자세한 비밀은 설정이 좀 더 풀려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시아는 전투를 하던 인물인지도 알 수는 없으나 압도적인 크기와 단 한 방만의 잭을 리타이어 시키는 강력한 모습을 선보였기에 최소 해군대장급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류마는 과거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본편에 제대로 등장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전투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류마의 명성과 설정 작중 위치를 고려한다면 류마는 미호크보다도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인데요. 류마는 과거 800년 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검사이며 와노쿠니에 나타난 용을 베어버리며 와노쿠니를 구한 영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류마는 조로와 평행 이론을 이루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으며 어쩌면 조로의 머나먼 조상일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여러모로 조로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현재까지 미호크와 함께 유일하게 영구 흑도를 제작한 인물이기에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류마가 만들어낸 영구 흑도는 흑도 슈스이로 흑도 슈스이는 조로가 과거에 사용했던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의 국보이기도 하며 히오리는 조로가 흑도 슈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오뎅이가 멤마와 흑도 슈스이를 교환하자고 말했고 조로가 이를 수락하며 현재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에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류마는 조이보이의 동료라고도 추정되고 있으며 조이보이와 힘을 합쳐 800년 전에 세계정부와 대결했다고도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피치가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린 이후 해군에서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발표하였고 세계정부와 힘수염 해적단의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비스타 역시 정상결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힘수염 해적단 행동대장다운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전장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거인 중장을 막아서는 모습과 해군들을 썰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루피를 추적하는 미호크로부터 루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비스타는 곧바로 미호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비스타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미호크는 더 이상 루피를 추적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징배가 미호크를 막아보려 했으나 미호크에게 초컷이 나버리며 미호크를 막지 못하였으나 비스타는 미호크의 진격을 손쉽게 막은 것을 보며 이 당시에는 비스타가 징배보다 몇 수는 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비스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두 캐릭터는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미호크는 비스타의 실력을 인정해주며 여기서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겠군 이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미호크라도 비스타를 쉽게 제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르코는 해군대장 키자루와 호거로 겨룬 인물이며 방어력, 회복력, 유틸성 능력만큼은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다만 공격력과 패기 면에서는 확실히 93대장보다는 아래로 평가받고 있기에 종합적으로는 해군대장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 열매의 능력과 동물계 악마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인물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불꽃과 함께 재생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 현재까지 마르코는 걸출한 강자들의 공격을 모조리 막아왔으며 큰 피해를 입은 적 자체가 없었던 인물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두 명이 한 명이랑 싸우는 건 불공평하다 라고 말하며 1대1로 겨루는 것이 아닌 1대2로 겨루거나 1대 다수로 겨루는 것은 솔직히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피스의 대부분의 전투는 1대1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적들조차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대 다수나 1대2로 겨루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1대2로 겨룬 대결은 사왕 빅맘과 키드 로우 듀오의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키드와 로우가 수적 우세를 통하여 빅맘을 꺾는 데 성공하였으나 이는 불공평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로우와 키드는 빅맘을 장회패시켜서 승리를 거머쥐었기에 키드와 로우는 빅맘에게 진정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푸는 센고쿠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선의의 라이벌입니다. 또한 거푸와 센고쿠는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한 핵심 전력이기도 합니다. 센고쿠와 거푸는 같이 해군에 입대한 동기이며 가장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동료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푸에게 도움을 받아 해군 원수에 올랐으며 거푸는 사고를 칠 때마다 센고쿠의 도움을 받아 수습했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원수가 된 이후에도 거푸에게만큼은 막대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푸가 자신의 방에 난입하여 과자를 빼앗아 먹거나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도 화만 낼 뿐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푸와 센고쿠는 힘을 합쳐 마린포드를 침공한 시키를 잡아내기도 하였으며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거푸가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를 숨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너도 부모인 게지 거푸 라고 말하며 거푸를 감싸주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 대외적으로는 흰수염이 바다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흰수염은 지병을 앓고 있었기에 전투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기에 정상결전 당시 가장 강한 인물은 거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루피, 에이스가 적으로 전쟁에 참전했기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를 원컵 내버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거푸는 오랜 기간 바다를 지켜온 인물이며 해적들 사이에선 악마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들 사이에선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푸는 과거 로조와 손을 잡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던 록세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적왕 로조와 수차례 겨루었으며 로저를 몇 번이나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거푸가 움직이기만 하자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해군대장도 놓쳐버린 마르코를 주먹 한 방만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를 기습하려는 바제스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도 보이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라이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챕터는 누가 뭐래도 정상결전 챕터이며 오다 작가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챕터만큼은 정상결전 챕터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규모가 커지며 재미있게 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오다 작가님은 이터널 로그와의 인터뷰에서 마린포드 에피소드는 저에게 짧은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마린포드 에피소드가 이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마지막 챕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분들이 마지막 챕터까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다 작가님은 마지막 에피소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규모와 재미 면에서 정상결전을 뛰어넘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하며 찾아내는 것이며 두 번째는 루피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세계정부와 최종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에피소드 중 어떤 에피소드가 원피스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에피소드 모두 독자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피소드임은 분명합니다. 우솝은 작가공인 밀지모자 일당의 최악체인 인물이며 나미가 제우스를 얻게 된 이후에는 사실상 밀지모자 일당에서 최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솝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아론 파커 시절부터 간부들을 상대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솝의 전투 방식은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는 다른데요. 우솝은 허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한 뒤 전투를 치르지 않고도 승리를 가져가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하여 자신보다 강한 인물을 쓰러뜨려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슈가 페로나 같이 일반적인 인물들은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특수한 적들을 잡아내며 결정적인 순간에 밀지모자 일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솝은 일부 시절 루피와 맞붙은 적이 있고 우솝은 그 대결에서 각종 술수를 사용하여 루피를 다운시킨 전적이 있기에 이는 우솝 역사상 최고의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당연히 루피에게 패배했으나 그래도 루피를 다운시킨 것만큼은 충분히 업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솝은 아버지 야솝을 닮아서 견문색 패기만큼은 잘 다루는 인물이기도 합니다.